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게임주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관세 리스크도 있고 실적 시즌 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사실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 안에 대표적인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군요. 네. 뭔가 딱 걸리는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게임주가 관세 무풍지대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좀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은데 먼저 게임주를 설명을 드릴 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있는 반면에 하드웨어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시장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콘솔 기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은 관세가 붙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형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아서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반면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콘솔 기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뭐 부품이라든지 완제품 전체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콘솔 기기 보급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콘솔 기기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2를 이제 출시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스위치 2 가격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모두 이제 콘솔 기기 가격이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게임 업계, 전 세계 게임 업계가 좀 긴장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주는 관세 정책의 무풍지대다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반은 맞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게임이면 괜찮은데 하드웨어, 이거 콘솔 같은 그런 거는 타격이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똥은 게임주에 또 튀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한국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글로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조금 특성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PC와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게임이 되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중의 85%를 이 PC, 모바일 온라인 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솔 기기 비중이 매우 적어요. 2023년 기준으로 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 무풍 지역인 거지 게임 업종이 그냥 무풍 지역이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관세 관련해서는 좀 무풍지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결국엔 지금 국내 게임 시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진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게임 업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게임 기업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진한 모바일 게임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PC 글로벌 시장, 콘솔 기기 쪽으로 좀 진출해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 한국 게임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모바일 위주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드웨어 게임주는 많이 이게 편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서 안심하려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진한 게임 업종에서 콘솔 이런 시장을 좀 넓히려고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가 또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요소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국내 게임사들이 좀 더 그런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너무 모바일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많이 이 부분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짐으로써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부문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좀
이제 집중하지 못했던 영역이 PC 콘솔 게임에 너무 좀 등한시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타겟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타겟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 중심의 국내 게임 시장만 타겟하는 이 수익이 가지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PC 콘솔에서의 좀 두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유저층 대상을 글로벌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해외 유저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바일이나 PC 모바일 유저들도 많지만 콘솔 유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겟할 수 있는 시장층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많은 게임 개발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과 같은 하드웨어 기기 상승에 따른 보급률 저하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콘솔 게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최근 뭐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이 있었나요? 콘솔 게임에 그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는 게임사들이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불모지 정도로 여겼을 정도로 조금 개발이 많이 더뎠었는데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 그리고 예.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게임들이 처음 선보인 IP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판매량 또한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좀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 개발력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는 크래프톤이 3월 말에 인조이라고 하는 신작을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네. 출시 일주일 만에 이제 판매량 100만 장을 판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버서커 카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든지 크로노 오디세이, 카카오 게임즈 크로노 오디세이 같은 대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봤을 때 좀 앞으로는 좀 다변화되는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좀 지금 초입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 모바일의 일변도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좀 그런 다변화되는 좀 초입 단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콘솔 게임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인기가 적었던 거예요? 접근성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 뭐 모바일이 더 편해서 그러니까 결국 또 접근성인지 그런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예.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닌 게 예. 몇 가지 들 수 있는 게 일단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학생들, 그러니까 처음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게임을 어떻게 많이 접하냐면 PC방에 가서 PC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잘 되어 있고 요즘에는 워낙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예, 보니까 예. 가장 빠르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 기기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혹은 PC이기 때문에 게임을 그쪽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바일,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이 BM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키지 형태로 게임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이면 5만 원, 8만 원이면 8만 원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물건이 한번 판매가 되면 그거를 구매를 하면 그 뭐 몇십 시간 동안에 이제 플레이 타임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게임이 컨텐츠가 종료가 되는데 물론 그 뒤에 DLC도 판매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기본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게임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레이를 하다 보면 되게 과금을 유도하는 것들이 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결제하는 이제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PC 콘솔 쪽보다는 워낙 높고 그리고 IP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익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구조,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많이 발현됐던 게 코로나 시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이제 많은 수혜를 봤던 게 국내 네. 게임주였던 거고 하지만 코로나를 이제 이제 고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비슷한 유형의 게임들이 모바일 쪽에서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 떨어지고 또 BM 자체도 너무 많이 이제 좀 많이 소위 말하는 뽑아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지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수익성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의 그 기존 네. 영토였던 그 PC나 아니면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 하다가 아무래도 유저들은 또 신선한 거 자꾸 찾다 보니까 콘솔 쪽으로 아무튼 저변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관세 리스크가 이제 생긴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점검을 해볼 게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되게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일단 거대한 적인 미국이 있다 보니까 챙길 건 좀 챙겨야 되잖아요. 네. 예, 다 적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좀 챙겨주려나 이런 생각도 일부분 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뭐 영상 이런 쪽이 뜨기도 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수혜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이제 직접 커버를 하시니까 네. 그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이게 연초에 한한령 관련해서 기사가 떴을 때 엔터주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에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국내 게임주는 기대와 달리 반응을 많이 못했어요. 오히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중국 게임 시장이라는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국가의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당국의 허가보다는 심의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청소년 등급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보통 출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거를 저희가 판호를 발급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자 판호 발급, 그러니까 해외 게임사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이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 이후에 외자 판호 발급이 뚝 끊겼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뚝 끊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판호 발급이 되면 중국 쪽의 기대감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한령이 지금 현재 해제되는 기대감이 있기 전부터 사실 판호 발급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의 외자 판호 발급은 사실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자 판호, 우리나라가 판호 발급을 받고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대만큼의 게임 순위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중국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노다지라고 하죠. 게임을 출시하기만 하면 많은 수익성을 이제 보장되는 시장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한한령이라는 기간을 지나고부터 지난해부터 이렇게 보니까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도 딱히 그렇게 성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한들 이제는 우리가 중국 게임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되는 상황,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이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순위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한령이 단순히 완전한 수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K게임들이 그만큼 중국의 게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쟁력 저하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따라잡혔다고 보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게 많은 수익성을 보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에서 게임들을 되게 많이 배워갔어요. 네. 그러니까 배워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배워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배워간 걸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언젠가부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까지 이제 중국 게임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카피. 네.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네. 모방 네. 그런 거 진짜 잘하는구나. 결국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거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게임주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게임 업계도 엄청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네. 그래서 신작 발표도 이제 줄줄이 대기 중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는 뭐 좀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황 어떻게 읽혀지고 있나요?
예. 국내 역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들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작으로 결국 하반기에 아이온2 그리고 LLL이라고 하는 슈팅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다 쓰고 있습니다. PC 콘솔에서도의 슈팅 장르를 통해서의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이온2를 통해서 전통적인 MMORPG 시장에서도 또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PC 콘솔 쪽에서의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전통 MMORPG 프로젝트 Q라고 하는 전통 MMORPG 신작도 가지고 있지만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하는 PC 콘솔 작품도 지금 대기 중이고 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피해 거지 DLC를 출시를 하면서 좀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소구력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통은 두 트랙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성장 전략으로 먹힐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부진했던 주가들을 기록했던 게임주들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주가가 되게 좀 잘 나갔던 회사들이 더욱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따라잡히고 있고 뭐 추격이 거센 건 어쩔 수 없고 올해는 좀 반등의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작 발표도 줄줄이 있으니까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게임주는 워낙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적 시즌 말이 나와서 말인데 크래프톤,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넷마블 W게임즈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좀 포인트 될 만한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낼 거는 역시 크래프톤일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지난해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 IP가 굉장히 우상향, 이제 트래픽이 우상향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냈는데 지난해 연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진 트래픽이 좀 기저로 작용을 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1분기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더 높은 트래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PC 매출에서도의 좋은 성과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매출 순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낼 것 같고 특히 인조이까지 이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얹어져서 가장 이제 실적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도 한때는 정말 지지부진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흐름을 뒤집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추격해 오는 뒤집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놀랍습니다. 어쨌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실적으로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주주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주 탑픽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와 차선호주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호주로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적과 신작 둘 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할 것 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신작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를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100만 장 판매한 성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신작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티카2를 비롯해서 신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선호주로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두드러지게 막 엄청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올해 중순에 있는 피해 거지 DLC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내년도까지 좀 신장 모멘텀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피해 거지 DLC를 통해서 실적으로 좀 기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네오위즈가 개발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런 소구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위즈도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오위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크래프톤입니다. 실적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그리고 차선호주는 네오위즈인데 이거는 실작. 맞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좋은 점수 주셨습니다. 게임주 투자 전략 아무튼 잘 가는 올해 응원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또 과제는 있지만 성공으로 좀 연결시키길 바랄게요.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자세한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